수소 경제로 가면은 한국의 미래의 먹거리, 새로운 어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에 대한 어떤 또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이제 수소 경제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권학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앞서 두 분 강연 너무 열심히 앞에서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포럼에서 수소경제 규제 개선이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현대자동차 R&D 품질 강화 추진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현재 그 H2코리아의 대외협력센터장, 본부장으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주요한 일들은 주로 이제 국제 협력 부분에 많이 이제 몸담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수소 산업, 우리 국내 기업들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또 글로벌하게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오늘 강연 주제가 이제 수소경제 규제 혁신 부분에서 좀 저보고 이제 좀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서서 수소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가 에너지 자유도,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수소라는 어떤 청정 에너지를 이제 인류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거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주로 원료로 썼죠. 그러니까 암모니아 생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어떤 다른 어떤 화학물을 만들 때 원료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10년 전에, 약 이제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제 활용 기술이 개발되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수소차라든가 뭐 수소 모빌리티, 최근에는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되고 있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걸 연료로 쓸 수 있겠구나. 그럼 무엇보다 이제 수소라는 게 전 우주의 한 75%가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탄소 에너지 사회에서 유한한 에너지죠. 예, 석유가 고갈될 수 있는 어떤 연도를 우리는 세계의 어떤 그 에너지 학자들은 계속 매기고 있고, 또한 CO2의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원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수소라는 것은 수소 경제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모멘텀을 발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큰 아젠다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이 이제 주로 잘 하는 산업들이죠. 세계 1위 하는 산업들이 대체로 이제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게 수소차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우리가 선박, 건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강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의 사회에서 점점점 위협을 받고 있죠. 신흥 국가들이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장도 중국도 이제 점차 따라오고 있고, 그래서 기존 시장에서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게 수소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수소 활용 기술 분야에서 상당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죠. 세계 최고의 수소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소 연료전지 활용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어떤 기술을 축적해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 분야에서 한 800메가와트 이상을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어서 현재 세계 1위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게 선박 부분입니다. 결국은 수소가 교육을 하게 되면 수소도 이제 이 에너지 캐리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원유처럼 각 그 국가들에서 생산지와 소비지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기는 쉐어하기 상당히 어렵죠. 먼 거리는. 하지만 수소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들이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제 어떤 선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또 선박 기술이 또 한국이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한국은 또 건설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에, 건설 부분에서도 한국 회사들이 지금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있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LNG를 한 20년 전부터 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수소를 도입하더라도 결국은 LNG하고 약간 비슷한 어떤 컨셉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이제 고압 가스의 안전에 대한 그런 기업들, 안전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하면서 이 활용하는 가스공사, 그 다음에 도시가스 회사들, 이런 인프라 부분, 그 다음에 이 인프라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가스기술공사, 이런 회사들이 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보다 수소 경제로 가면은 한국의 미래의 먹거리, 새로운 어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에 대한 어떤 또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이제 수소 경제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한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미래 기술이라는 건 머물러 주저주저 하다 보면 사실 어렵습니다. 아까 전기차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어디가 제일 많이 생산할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한 60% 정도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급된 게 23만 대 정도, 한 30만 대 정도 보급되어 있지만, 전기차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양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10만 대 정도를 양산을 하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양산이라고 하는데, 양산차고, 그 테슬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제일 앞에 나가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 이제 현대차라든가 그다음에 그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빌리티는 이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이게 과연 정부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규제입니다. 그 세계 각국은 이 환경 규제를 지금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내연기관차로는 우리가 세계 시장에 자동차를 판매할 수가 없다는 어떤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기존의 이제 이 탄소 경제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모빌리티 말고 다른 모빌리티 분야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갖춰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전환을 시킬 것인가 하는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있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래와 경쟁하고 앞으로 우리가 또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 이쪽 친환경 차 부분에 많은 개발을 지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둘 끝내고 제가 이제 수소경제 규제 개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미래차 전환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추진 현황을 보면 세계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결국은 미래차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 중에 있다. 이거는 사실 팩트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정부는 어떻게 움직였느냐면, 지금 수소차 부분에서 미래차 발전 전략, 수소 전기차 부분의 관련 전략을 19년 10월에 세웠고, 한국판 뉴딜에도 이제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넣으면서 이제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25년까지 전기 수소차 보급 및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썼습니다. 제가 사실 정부 목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하겠다는 목표는 아마 수소 전기차 아니면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처럼 이제 정부에서도 그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미래차 발전 전략은 30년에 전기 수소차 판매량 비중을 33%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24년에 자율주행 인프라 제도를 완비하겠다. 그리고 이제 한국판 뉴딜에서도 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해서 완전 주행 기술은 27년까지 하겠다. 이런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그 수소차는 약 26,000대 정도가 이제 보급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90기, 그러니까 개소로 따지면 한 120개소 정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한 190대 정도가 지금 보급되어서 각 지자체에서 이제 실제 운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늘어나야 이제 우리 주변에 좀 친숙하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이제 수소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충전소라든가 아직까지 이제 진행되는 속도가 좀 느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을 우리가 보면은 보조금, 세제 정책, 그 충전, 주차 편의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려면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 거기에 뭔가를 이제 투자를 해야 새로운 어떤 산업이 발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소 모빌리티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여기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많이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에 미래차 대중화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미래차 중심 사회 생태계 구축을 하는 게 이제 정목표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면 네 가지 꼭지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하나는 미래차 친환경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연관 산업 수출을 주력화하겠다. 여러분 알다시피 뭐 현대기아차, 그 다음에 한국의 기업들도 사실은 국내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해외에 더 많이 판매를 하죠. 75% 이상이 해외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이런 어떤 수소 산업 관련한 모빌리티를 생산했을 때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이 기술을 이용해서 해외 수출하는 부분이 또 상당히 관건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하겠다. 여기 네 가지의 큰 목표를 가지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소에 대해서만 조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이제 수소차 개발 현황인데요. 현대자동차는 사실은 오랫동안 사실 수소차에 대한 연구를 했고 투자를 했습니다. 20여 년을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건 30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3년도에 한 10여 년 연구해서 14년도에 투산 IX를 양산했고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18년에 이제 넥소를 개발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승용차가 넥소이죠. 그다음 19년에 이제 그 수소 버스를 이제 개발해서 현재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시언트 FC 트럭을 이제 20년에 보급해서 현재 이 트럭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좀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한 50대 정도 운영되고 있고, 현재도 거기에 대한 평가나 혹평은 상당히 좋은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8월 달에 그 독일하고 이제 17대 정도 이제 수소 트럭, 카고 트럭이 42톤급의 수소 트럭을 지금 이제 수출 계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액션트 FC 저 트럭이죠, 카고 트럭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 8월에 지금 그 고속버스도 지금 양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터스에서도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기사에도 많이 보셨을 건데, 창원에서 이제 이 쓰레기 수거차인데요. 이게 이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증을 한 2, 3년 했는데, 이때 이제 이 수소차는 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성된 물을 다시 이용해서 지금 그 청소원들이 그걸로 이제 손도 씻고 그다음에 청소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달면서 많은 또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제 버스나 이 청소 트럭 같은 경우는 새벽 시간이나 그다음에 도로에 정기적으로 주행하다 보니까 매연을 많이 내뿜죠. 그래서 이걸 수소차로 바꾸면서 그런 그 환경적인 이점도 많이 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 더 이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지금 개발 상태고, 제일 마지막에 보이는 저 트램 같은 경우는 로템에서 지금 개발해서 창원에서 실증을 이제 사람을 태우지 않는 실증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울산에서 실제 이제 트램을 아마 운영하는 그런 시험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환경부에서 발표했던 그 이야기인데요. 지금 공공 부분의 수소차를 선도입하고 민간으로 확산한다, 이런 전략입니다. 사실 그 수소 모빌리티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막 기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왜 수소차 보급이 늦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최근의 이슈는 뭐냐면 전기차가 이제 대세가 됐습니다. 예,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중에 전 세계의 어떤 니즈가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좀 더 빠르고요. 그 와중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기차에 대한 어떤 니즈가, 고객 니즈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용보다는 이제 승용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보조금을 준다 하더라도 좀 늦는 편이고요. 전기차가 좀 욕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지금 당장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 뭐 작은 트럭 같은 경우는 뭐 진입할 수 있겠죠. 전기 트럭 같은 거 소형 트럭도 있지만 대형 트럭이라든가 그다음에 특수 차량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전기차가 지금 현재 운영될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수소차에 비해서 그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기적으로 정부는 이제 상용 쪽으로 더 좀 늘리겠다 그런 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시내버스나 수소 광역버스, 대형 트럭 이쪽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카 캐리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있고, 예, 땡크롤이라든가 수소 청소차 이쪽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소 활용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제일 위에 보면은 이제 퓨어셀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면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엔진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차량을 이제 아까도 뭐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시지만 경제성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 매스 프로덕션으로 가기에는 아직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생산량이 작다 보니까 결국은 차량 제작하는데 많은 비용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연료전지 시스템인데, 이거를 이제 좀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시스템을 다른 어플리케이션, 다른 어떤 모빌리티로 지금 확대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지게차라든가, 그 다음에 버스, 트럭, 승용 이쪽이라든가, 또 하나는 이제 포터블 퓨어셀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동형 연료전지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H2 이렇게 해서 지금 현대차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래차에 지금 넣는 거, 현재는 또 그 해외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제 배 선박 부분에, 일단 연근의 선박은 지금 이제 기술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UAM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확대를 시키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연료전지가 현재는 우리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내구성이나 성능에 대해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끌어올리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 과제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것 또한 한 25년 이후까지는 기존 내연기관하고 동등한 성능을 내겠다, 그렇게 연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가 개선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충전 인프라하고 인센티브 지원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상용차 부분에 이걸 이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 조사의 첫 번째가 친환경 화물차 장애 요인. 그래서 첫 번째가 제일 많은 게 82%가 초기 연료 인프라 문제가 있다. 예, 이런 어떤 의견이고, 그 다음에 차량 기술 불안전성. 이거는 아마도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한 트럭에 비해서, 디젤 트럭에 비해서는 좀 더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올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지원 정책별로 구매 의향을 보면, 차고지 연료 충전소 구축, 이거는 이제 아마 연료 충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편을 해소시켜 달라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매 지원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등 이런 지원을 좀 높여달라. 스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수소 트럭이 그렇게 됐냐면, 이게 도로 환경세가 상당히 많이 냅니다, 트럭 운전사가.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그런 환경 부담금 때문에 수소차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이 이제 사실 수반된다면 조금 더 이제 이런 어떤 정책이 만들어질 건데,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이제 소비자를 그거 하는 위주기 때문에 소비자보다 유저들에 대한 어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다른 필요한 부분을 어떤 재원들을 이런 충전소라든가 구매 보조금으로 좀 더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취등록세 감면이라든가 정리 이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부분으로 그 구매 의향을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제 정책에 좀 더 반영해서 아마 수소 상용차 부분에 아마 이 보급을 좀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충전 문제인데요. 충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전소가 왜 빨리 안 지어지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충전소 구축에 대한 보조금의 설정 이게 적다는 것보다는 현재는 이제 그 국민들의 인식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다 좋은데 우리 지역에는 짓지 말고 저 옆에 지어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인식에 대한 어떤 부분이 하나가 있다 보니까 그 지역별로 설득이 정말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충전소를 짓게 되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듭니다. 현재는 이제 충전소를 지어도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회 충전소 같은 경우는 막 하루에 80대, 뭐 많을 때는 100대씩 막 차가 들어오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하루에 한 서너 대 정도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운영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운영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운영할 때의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충전소가 또 어려운 게, 충전소를 짓는데 보통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왜 전기차 충전소는 금방 짓던데 하지만, 전기차는 우리 인프라가, 모든 인프라가 집집마다 전기선은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충전기만 갖다가 달면 되기 때문에. 근데 수소는 이제 우리가 그 가스스테이션을 짓듯이 검사도 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안전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간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씩 언밸런스 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환경부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에서 좀 이 충전소 확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그럼 충전소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과연 뭔가, 이 약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활용 부분에서는 우리가 강점이 있고 인프라 구축 안에 드는 강점이 있는데, 이 수소 충전소에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이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압축기, 그 다음에 이 압축기도 이제 뭐 고압 압축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디스펜서, 그 다음에 냉각 장치, 뭐 이렇게 주요 부품들이 요 정도 있는데요. 나머지는 이제 탱크나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대부분은 이제 압축기 같은 경우는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스펜서도 해외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충전소를 구축하면은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되는데요. 성형 충전소. 그 중에 뭐 그 충전소 뭐 설치비, 그러니까 건축비 이런 거 빼고 이제 하면은 이런 어떤 그 압축기 같은 경우는 8억에서 한 10억 정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냉각 장치는 우리가 이제 기술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충전소가 많이 지으면 질수록 나중에 국내 기업의 어떤 그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해외 기업에 우리가
계속 도움을 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몇 개 없을 때는 그런 고민을 덜 하는데 이 개발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쪽 부분에 좀 개발을 좀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현재는 많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충전소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한 거죠. 해외에서 이렇게 많이 수소차가 돌아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 2만 5, 6천 대 정도가 돌다 보니까 충전소의 어떤 초기의 고장 문제들은 현재 많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운영 노하우가 지금 많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한국에 와서 많은 것들을 지금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노하우를.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어떤 주요 부품이 이제 외국에 의존하는 부분은 우리가 용납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산화를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린 건데, 현재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지금 국산이 여기서 보시면 가격 비중이 빨간색이 가격 비중이 좀 큰 거고요. 국산 점유율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저게 파란 거 그다음에 혼용 수입이 있는데 저거는 가격을 빨간색 파란색은 가격을 동그라미는 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산, 그 다음에 수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다 네모난 질량, 유량계, 가스 필터 전부 다 외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국산화를 해야 된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특히 비싼 거가 다 해외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규제 개선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대통령 주재로 규제 혁신 전략 회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 정부에 들어서 기업의 규제 혁신, 규제를 이제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규제를 혁신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강한 의지죠. 그래서 대통령 주재 규제 혁신 전략 회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혁신 추진단도 이제 새로 신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규제 심판원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 시스템을 좀 더 혁신해서 좀 더 빠르게 어떤 규제 개선에 대한 어떤 그런 시스템은 이제 체계는 만들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보면은 이제 연립적으로 규제 혁신 추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해소한 부분인데 첫 번째는 1차 산업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안은 이제 수소가 한 건이고 전체 해소 부분은 89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해서 8차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신산업 기업 애로 규제 개혁 방안도 이제 올렸을 때 5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은 수소 분야 규제 개선 총 41건 정도가 일어난 것 같고요. 활용 부분에 한 8건, 유통이 한 2건이고, 충전소가 한 31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규제가 많냐 그런데 규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규제도 있는데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없는 산업은 규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틀을 만들어줘야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소 분야나 신사업 분야는 규제 혁신이라기보다는 규제 혁신할 거는 혁신해야죠. 이제 새로운 산업을 진행할 때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어려우면 이제 거기서 해소를 해야 되지만 신기술이나 신산업을 이제 이행하거나 실행할 때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혁신한다기보다 잘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정부의 역할이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원 기관에 대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제 부분은 기존 만들어져 있던 규제보다는 이 수소를 하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없는 걸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됐다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차별로 수소 분야 규제 상세 내역입니다. 요거는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2018년에 한 14건 정도 규제가 수소 관련해서 규제가 있었고요. 특히 연료전지 충전소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초기에 이제 충전소를 짓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규제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2019년에도 한 5건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도 이제 있었습니다. 21년에도 7건 정도가 있었고, 22년에 1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규제 부분도 하나가,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으로 그 산업을 하는 곳이라든가, 기업들이라든가, 그 수소 충전소나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자체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없는 부분을 또 있는 규제에 대해서 제한을 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규제 개선을 하면서 많은 인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 규제 개선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규제 차요 특구도 만들었습니다. 충북이나 강원도, 충북 같은 경우는 그린수소 산업 규제 특구를 조성을 했고, 강원도도 이제 액화수소 산업 규제 특구를 만들었습니다. 충청남도도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 특구, 그다음에 울산광주시는 그린 모빌리티 규제 특구. 울산에 이제 현대차 울산 공장이 있다 보니까 모빌리티 산업이 또 그쪽에 이제 연구한 산업들이 많습니다. 전북도 탄소 융합 복합 산업 규제 특구 이렇게 돼 있고요. 부산도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규제 특구를 세우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이제 목적별로 수소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규제 특구들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규제 개선 부분이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규제를 풀기 전에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걸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1번이 수소 충전소 설치인데, 여기 1번이 어디냐면 국회 수소 충전소입니다. 이건 제가 2019년에 H코리아에 나와서 사실 산업부, 국회, 그다음에 현대차 이렇게 같이 해서 이 국제 충전소를 이제 만드는 걸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규제 샌드박스 1호 안건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습니다. 수소모빌 통합형 수소 충전소라든가 창원시에 로템의 수소 전기 트램 상용화 주행, 이런 건 트램 같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 특구를 그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한 거죠. 그다음에 액화수소도 최근에 많이 이슈가 돼 있죠. 액화수소를 하려고 하는 데가 한 5개 광역시거든요. 인천 같은 데는 SKENS가 지금 이제 2023년 내년에 완공이죠. 액화수소 생산단지를 건설하고 있죠. 그리고 울산도 마찬가지로 효성에서 효성린대가 지금 액화수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도 지금 하고 있고, 평택도 지금 이제 액화수소를 생산 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그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이 생산한 수소를 액화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 많이 진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번에 보면 한국가스기술공사 같은 경우도 이제 제안을 한 게 셀프 충전소 구축 운영하는 거, 이것도 이제 규제 샌드박스로 지금 시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인천공항에 있는 충전소 같습니다. 예, 주요 내용은 이제 도심 지역의 수소 충전소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게 국회 충전소 1호 안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수소차 셀프 충전소, 이것도 이제 규제 특례로, 실증 특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내 지금 현재는 아까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시설을 같이 하는 것들이 좀 안 돼 있는데, 이것도 규제 샌드박스로 해서 실제 보시면은 이 위쪽에 충전소를 만들어 놓고 위에 이제 그 태양광 판넬을 해서
전기 연료전지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실정 특례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산업하고 신기술에 대해서 기존 및 규정의 어떤 이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려도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를 뭐 규제를 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경직된 사업 구조, 그러니까 경직된 사업 구조라고 하면 조금은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 조금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 조금 풀어 말하면 안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재 있던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대로 있으면 다 좋죠. 근데 뭔가가 새로운 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변화하기 싫어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변화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경직된 규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더 신산업 신기술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스마트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3G에서 안 바꾸려고 하다가 4G, 5G로 가고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노키아라든가 이런 회사가 훨씬 컸죠. 그래서 어떤 사업이 변화될 때는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급격한 변화가 온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단계들이 뭐 조금 있다가 오겠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물결로 갑자기 다가올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작년인가 2019년도에 이제 그 맥쿼리라는 회사에 가서 우리 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호주에 이제 투자 회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수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서 이제 수소가 왜 지금 이렇게 맥쿼리에서 관심을 높게 가지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이 시장에 올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선투자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뭐 될까, 천천히 될까, 그것보다 미리미리 좀 더 선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규제 부분도 좀 빨리 개선을 하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CHPS라든가 청정수 인증제도라든가 액화수 생산에는 그린 암모니아 설비, 이런 것들이 사실 없던 게 지금 자꾸 생기는 어떤 정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관련 규정도 잘 만들고 해서 글로벌 수소 시장을 좀 선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거고요.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제 정책 제언을 좀 드리면, 현재 자동차 위주로 활용되는 이제 수소 연료전지가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모빌리티로 확대될 겁니다. 이럴 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다 안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빨리 좀 선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 구축 및 모급 선결 조건이 이런 활성화를 해서 선결 조건인데, 수소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입지나 운영비 절감을 위한 뭐 규제 개선 제도,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면은 규제 혁신 어떤 로드맵을 2020년에 세운 게 이제 이런 정부가 단계적으로 이제 이런 로드맵을 좀 세워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조언도 해주고 제언도 해주고 해서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H2코리아가 사실은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제 개선 부분에. 그래서 필요하다면 H2코리아에 많은 학계나 산학계 전문가들이 좀 제언을 해주시면은 그걸 잘 해서 정부라든가 국회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